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 저는요, 안티프리즈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여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분이라고 하면 좀 여유, 공간,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게 생각이 나시잖아요. 오늘 저의 주제가 아마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이렇게 굉장히 빠듯하고 굉장히 버겁고 그리고 좀 쉬고 싶은데 이 쉬는 게 죄 같다는 느낌, 그리고 진짜 쉬는 게 또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이 또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성과가 없지? 라고 하는 분들도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어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이유가, 우리가 아이들이 제가 아프면 아이들이 이제 뭐죠? 감기에 걸리면 우선 목 아픈 증상, 가래가 있고, 콧물이 있고, 코막힘이 있고, 이제 열이 있고, 이러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증상들에 바로 이제 약을 먹이면 사실 그때는 좋아질지는 몰라도 면역을 사실 많이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자주 가는 아이들이 조금만 온도 변화가 있다면 바로 또 콧물 나오고, 병원을 계속 진짜 쉼없이 다니거든요. 제가 여기에 보면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은 스스로 알아서 그 초과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연이 위험을 관리하는 그 주요 방식이 바로 여분을 갖는다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대략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설명을 하려니까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것이 진짜 이해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지라 제가 좀 여러 번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연이요, 위험을 관리하는 그 방식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거가 여분이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아파요. 막 힘없고 막 잠도 쏟아지고. 그게 뭔지 아세요? 쉬라는 거예요. 쉬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엄청 춥고 졸립고 막 으슬으슬 떨리고 하죠. 그러면 그때 진짜 무언가를 하지 말고 쉬어야 돼요. 근데 그때 내 몸은 쉬지만 내 안에 이 자연에서 이 면역이 정말 계속 그 나쁜 균과 싸우거든요. 그 싸우는 게 우리가 열나는 거잖아요. 열이 나서 그 싸우는 중에 얘네들은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열이 위험한 이유가 열을 나야 돼요. 싸우는 거니까. 근데 열이 위험한 거가 사실 열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게 위험한 거거든요. 뇌가 뜨거워지면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거를 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사실 굳이 병원에 가서 막 안 되는 거고, 막 이틀, 3일을 고생하다가도 사실 제가 아이들 예전에는 병원을 내 다니다가 아이들을 면역을 키워야 되는구나로 바뀌면서 병원을 다니지 않은 지가 진짜 지금 한 3, 4년 돼 가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그냥 검진은 가죠. 아이가 어디가 아픈 건지, 바이러스 있는 건지, 이 정도 보고 최대한 약을 거의 안 먹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이가 열이 날 때 그 대신에 대처법들이 있어요. 열이 난다는 건 되게 으슬으슬 춥거든요. 우리도 막 엄청 막 열 날 때 으슬으슬 춥잖아요. 그때 병원에서는 머리에 올리면 열나면 안 되니까 옷을 벗겨요. 근데 그거 되게 고통스러운 거 아시죠? 추워 죽겠는데 옷을 벗기면 더 벌벌벌벌 떨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약을 놔주니까. 근데 오히려 땀을 쭉 빼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긴 팔, 긴 바지 입히고, 그 다음에 막 이불 엄청 막 이렇게 덧대고, 그리고 나서 그 대신에 머리에 열리지 않도록 저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손에 이렇게 물을 칙칙 뿌려가지고 계속 이 머리를 이렇게 계속 닦아줘요. 물수건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젖었다가 식는 와중에 여기서 열이 일시적으로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완전 낫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 몸에서는 안에서 막 싸우되 머리로만 열이 가지 않도록 열이 계속 식도록 그걸 계속 해주고요. 그리고 뭐 중이염이다. 이거 귀 쪽에 이제 붓면 이제 얼음찜질팩으로 여기에 잠깐 해주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에서 뜨거운 물 사우나처럼 해줘서 그 아이가 그 물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런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계속 해보면요. 처음에는 3일 정도 버티다가 아이가 진짜 눈 돌아갈 것 같을 때 되게 겁나요. 그러다가 아이가 그때 제가 고민을 하거든요. 이 병원을 오늘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 병원을 가자 하고 다음날 아이가 열이 싹 내리는 걸 제가 우리 아이들 셋 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라고 했을 그 시기가 진짜 최고 고비구나 라고 걸 느끼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3일 걸렸던 것이 어느 날 이틀이 되고, 지금은 아이들이 열이 나더라도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물 마시고 이런 것들을 또 배웠죠. 제가 그렇게 해주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몸이 좋아지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목이 아프기 시작한다 그러면 따뜻한 물 해달라고 하고, 따뜻한 물을 수시로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코가 막혔다 그러면 코 계속 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코가 잘 나오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화장실에 물 받아놓고 이렇게도 하고, 그런 게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몸은요 이렇게 여분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쉬면서 그 안에서 이 면역들이 놔둘 수 있도록 우리는 쉼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먹는 거나 이런 것들도 잘 해야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여분을 갖는다는 건 게으름과 좀 다른 차원이에요. 하기 싫은 걸 하지 않는 것과 또 다르고요. 또한 그 여분이 있는 상황에 우리가 목표와 방향과 이런 것들이 된다면 그 상황에 내가 뭔가 책을 더 보고, 왜냐면 여기서 나오잖아요. 위험을 관리하는 주요 방식이라고. 자, 위험을 관리하는 거에서 왜 여분이 필요하냐? 예를 들어 여기 책에서도 나오는데, 중국에서 이렇게 비료 같은 거를 공급을 받다가 중국에서 딱 끊었을 때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때 미리미리 차곡차곡 쌓아놔서 이렇게 모아놨던 사람들은 그때 그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더 고가로 팔을 수 있고요. 그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힘들고 위험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시기가 진짜 위기고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뒤에 어떤 것들이 더 위험이 있을지를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더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기,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그 여부는 내가 피곤할 때 에너지가 방전이 됐으면 잠자야 돼요. 이게 게으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더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한 잠은 진짜 잘 자야 되거든요. 그리고 잠 잘 자야 되죠. 물도 잘 마셔야 되죠. 그게 우리가 에너지를 잘 쓰고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과정인 거고, 또한 저처럼 이렇게 책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거를 더 집중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도 여분이고요. 그리고 뭐 콜드콜을 하다가도 계속 하루 종일 안 되는데 계속 하는 것과 중간에 이렇게 또 책을 보고 이후에 다시 콜을 집중해서 1시간을 하더라도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것이 하루에 웬쟁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결과적으로 시간 쓰는 것도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분. 특히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건 죄다, 잘못됐다, 뭐 게으른 거다 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노력해야 돼요. 사실 이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노력해야지 이 여분을 갖는 걸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여분을 갖는 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면 내 주변 사람들, 내 지인들, 내 뭐 일하는 사람들의 성공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저의 페이스대로 맞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책을 보는 사람, 책을 본다? 그러면 내가 만약 회사에서 콜을 저처럼 이제 콜을 하루 종일 뭐 10시부터 시작해서 6시까지 중간중간 50분 콜하고 10분 쉬고 이 패턴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내가 만약에 책을 본다? 업무 중에 그거는 일하지 않는 거라고 해요. 이거는 집에 가서 읽는 거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콜 영업하거나 그냥 일반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다면.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콜에 집중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을 이제 책을 보면서 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전략을 갖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하나만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를 쫓는데 다 얻는 삶을 저희 멘토님이 아이스간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쉼도 여분의 삶도 이렇게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계속 반복해서 준비해야 돼요. 그게요, 지금 당장 느려 보일지라도요, 결국엔 장기적으로 보면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사실 콜드콜을 배우면 길게도 결과 나오지 않고 짧게도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단기에 이제 결과가 나와도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여분을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저는 콜드콜을 배우고 나서 저희 여분의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잠도 훨씬 더 많이 자고요. 그리고 책도 더 많이 보고 더 깊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돈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것처럼 내가 어떠한 분을 만나서 어떠한 방향과 어떠한 행동으로 전략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고요. 지금도 제가 이런 여분을 경험하고 느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처럼 이거를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내가 몸으로. 지금은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머리로는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 뭐야 아니네 열심히 살아야지 무슨,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본인이 경험해서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내가 잠을 한번 더 잘 자보고 그 다음날 일을 했을 때랑, 그리고 아니면 뭐 내가 관련된 내가 뭐 콜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콜 관련된 어떠한 마인드로 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책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한번 다음날 콜을 해보시거나, 그게 여분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좀 체력이 안 좋다? 그러면 PT 하면서 운동하면서 견뎌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여분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이제 되게 우리가 뭐죠? 내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그 개월수에 따라서 회사에서든 무언가를 하든 처음에는 버벅거리고 어려울지라도 이렇게 레벨이 있는 것처럼 이 여분도 경험을 하시다 보면 또한 다 레벨들이 있습니다. 그런 레벨들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냥 계속 간다.
그런 우리가 여분을 지금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하나 레벨의 여분을 채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운동을,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PT를 나가거든요. 그 PT 나가면서 제가 오늘 이제 놀랬던 거, 제가 그 파워,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파워, 이름이 생각 안 나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바벨 달아가지고 이렇게 무게 올리면서 다리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제가 한 190까지도 갔었다고 해요, 선생님은. 근데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인가 했을 때, 120도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꼈는데, 제가 일주일 만에 이제 가서, 뭐 개인 운동은 조금씩 이제 하긴 했죠. 근데 이제 80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게 했어요, 우선. 근데 120을 했을 때는 힘들겠다 했는데, 오늘은 굉장히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키로수가 160 넘었을 때가 제가 지난번에 120 했을 때처럼 힘들다라고 느끼는 그 수준이었는데, 오늘이 제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도 모르게 그동안에 했던 그런 것들이 쌓인 거예요. 쌓이고, 그 조그맣게 하고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계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게 체력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막 토할 것도 같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다가도, 이제 선생님이 계시니까 조금씩 하나만 해보자. 그리고 제가 다른 날과 다르게 좀 유독 컨디션이 되게 안 좋다 운동하는 중에도 막 졸리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막상 다 끝내고 나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내가 해냈구나. 그리고 또 함께 옆에서 해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 그것도 이제 인정이 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러닝을 한 10분 정도만 하라고 이제 하셨는데, 처음에는 중간중간 힘들었지만 또 타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한 10분 정도 타라고 하셨는데, 이제 칼로리가 뭐 한 80, 70인가 80 정도 됐을 때, 그냥 100칼로리는 하자 하면서 한 2, 3분을 좀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하나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내가 아까도 아이들 열 같은 경우에도 3일 정도 내가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제한을 두고 하는 것도 그게 많다라는 거. 그거에서 제가 오늘 운동한 것도 여분의 삶이에요. 제가 여분이라고 하면 뭐 쉬는 것만 여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책을 보는 것도 무언가를 하는 거고요. 청소를 하는 것도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다 없애고 제거하고, 그리고 또 운동을 하는 것도 제 체력을 위해서 더욱더 여분의 시간을 가진 거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분이고요. 결국엔 제가 120이 힘들었었으나 지금은 한 160, 오늘 키로수는 자세히 못 봤는데 160, 185인가 195까지 이제 갔거든요. 그 안에서 되게 힘들었는데, 결국엔 내가 변하면 이제 그 120이 문제고 저의 한계치라고 느꼈던 것이, 결국엔 제가 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변해 있었고, 저는 그 다음을 위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여분을 이렇게 계속 올리는 거다라는 걸, 그러니까 내가 바뀌면
내가 바뀌어야 모든 것이 바뀌고요. 돈도 따라오게 할 수 있는 거고, 돈만 번다고 부자 아니고 돈만 번다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저 이제 아이스만 대표님의 계열은 하나를 쫓는데 다 얻는 삶이에요. 그거를 아이스만 대표님의 유튜브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를 얻는데 다 얻는 삶? 굉장히 이거를 안 믿더라도 이런 삶이 있다면 다들 하고 싶을걸요? 그 방법만 안다면, 내가 그걸 해낸다면, 해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돈, 건강, 관계, 그다음에 시간, 모든 것들을 얻는 건데, 위상, 품위, 그리고 나누고 선한 영향력, 이런 모든 것들, 돈은 그냥 따라오게 하는 거, 그냥 수치적인 거, 내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고 있는지 드러내는 거, 뭐 이러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모든 게 다 변한다. 바뀌어진다. 이 말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연이 위험을 관리하는 주요 방식 중에 여분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코로나를 뛰어넘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요. 또 다른 어려움은 또 나옵니다. 계속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그 대비가 여분이에요. 여기서 책에서도 나오거든요. 여분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잠깐만요. 그 내용을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이 아니라 투자다. 보험이 아니라 투자예요. 보험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니까 해놓는 게 아니라, 투자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 표현하는 게, 여부는 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위험이 있기 위해서 무엇을 들어놓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공격성이라고 봤어요. 앞으로 일어나야 될 그 투자를 함으로써 더 있을 리스크를 더 나에게 투자하는 거. 이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최대치네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분을 갖는 이유가 나 자신을 변화하고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분이 결국엔 투자인데 나에게 투자하는 거죠. 여분이. 내가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더욱더 지금의 삶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된 데 투자를 하셔야겠죠. 투자를 다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 또 깊게 뻗어나가거든요. 투자를 어떤 방향과 어떤 종목에 어떻게 어떤 시기에 뭐 단기에 할 거냐 장기에 할 것이냐 그런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엔 아무튼 나 자신에게 계속 투자하셔야 된다. 그리고 나에게 여분을 갖는 게 아까 여러 가지 종목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미래를 잘 살 수 있는 내가 더 나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가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많은 문제점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저희 아이승은 대표님을 만나서 저는 경제적인 것만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월 1,000만 원 버는 홀드콜로 기술을 배우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아까 하나를 얻는데 다 얻는 삶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깨닫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여분에 대한 것도 제가 알 수 있었던 것이 제가 스스로 깨닫고 배운 게 아니라 저는 저희 멘토님을 만나서
대표님의 가르친 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결국엔 진짜 누구를 만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